여러 가지 방정식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이걸 2차, 3차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방정식, n차 방정식까지 확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꼭 외우지는 마세요. 2차, 3차까지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얘로 이제 일반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 자, 먼저 2차식을 볼게요. 2차 방정식. 얘를 일반화를 시켜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차수에 상관없는. 자, 근데 2차 방정식처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2차 방정식.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면 얘가 최고차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왼쪽과 계수를 비교할 겁니다. 물론 근의 공식에서 찾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1차식은 이렇게, 상수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식과 계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 알파 베타 요 부분 B와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 베타는 C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겁니다. 자, 또 A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하면 C가 될 건데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식이죠. 자, 이제 근의 공식에서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차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식은 자, 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해서 이제 계수를 비교해 보자면 세제곱. 자, 이제 2차식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이 구조가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식은 두 개끼리의 곱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할 부분들은 여기 2차식, 이 2차식은 B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식은 C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도 T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식을 정리했을 때 각각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B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계수를 비교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요게 A를 곱해서 C가 되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그다음 맨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의 마이너스 A를 곱한 게 D가 돼서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될 겁니다. 즉 근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전개를 했을 때 두 식을 비교하면 쉽게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식으로 볼 때 어떻게 될 건가? 자, 이제 일반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식이라면 n차 방정식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4차 이상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n차 방정식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n의 xn. 자, 최고차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요.
n-1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1차항은 a1x 상수항을 a0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n개의 근을 가진다고 정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n개의 근을 가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볼 때 자 하나를 첫 번째를 p1 두 번째를 p2 세 번째를 p3 이런 식으로 n개의 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끝에는 pn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전개식이 원래 있던 계수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표현된지를 보면 자 요걸 전개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n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차는 n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n-1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n-1차라는 것은 n이 n-1번 곱해줘야 되죠. 하나 둘 여기까지가 n-1번째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p1이랑 곱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면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이런 식의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n까지가 되고 x의 n-1이 될 겁니다. 자 이해 가죠? 자 그리고 n-2차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n-2차항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진행 상황을 보면 자 n-2라는 것은 말 그대로 x가 n-2번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되는 그 횟수가 적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2기가 적용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나올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p1, 마이너스 p1과 마이너스 p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p1에서 pn까지 두 개씩 뽑아서 곱한 게 바로 x의 n-2의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p1 곱하기 p2, p2 곱하기 p3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맨 끝에 pn-1 곱하기 pn이라고 해보면 이게 x의 뭐가 되죠? n-2의 계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는 p1부터 pn까지 곱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건 p1 곱하기 p2 곱하기 해서 pn까지 곱할 건데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써주면 이게 이제 저식을 전개한 식이 될 겁니다. 자 이해 가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각각의 계수를 비교해서 이 계수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식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1차식 부분이 있죠. 아니 n-1차식이겠죠. 요거는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잘 따라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n-2차항의 계수 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물론 요 a인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요 n-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부분 있죠. 요 상수항 부분은 요게 상수항 부분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 결과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먼저 x의 n-1차 계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n과 p1, p2, pn까지의 합이 그죠? 요게 x의 n-1차의 개수죠. 요게 뭐가 되냐? a의 n-1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요 가운데 부분 있죠? p1, p2, p2, p3 부분에 n을 곱하면 an에 p1, p2, p2, p3. 자, 이렇게 p1부터 pn까지를 두 개씩 뽑아서 곱한 결과들이 이렇게 많죠. pn-1부터 pn까지 곱. 이게 뭐냐? 저 위에는 a의 n-2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계수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수항 볼게요. 자, 그러면 an과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p1부터
pn까지 곱이 상수항 a0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즉 모든 근의 합은 이게 지금 모든 근의 합이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n분의 an-1이 될 수밖에 없구나. 모든 근의 합은 방정식의 차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자, 근을 두 개씩 뽑아서 곱한 값 있죠? P1, P2, P2, P3 해서 Pn-1, Pn까지 곱한 결과는 An분의 An-2가 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모든 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an 분의 a0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암기사항은 아니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fx 3차식일 때, 이 3차식일 때 어떻게 구조가 짜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아까 해봤죠?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요거는 a분의 c, 요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될 겁니다. 이제 구조. 자, 구조로 보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5번처럼 일반적인 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를 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조건.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그럼 이 조건이란 뜻은 이렇죠. 알파를 넣었을 때도 0이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고, 감마를 넣었을 때도 0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성립한다면 방정식은 당연히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특별하게 어떤 다양한 조건으로 방정식을 설명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정식이 P알파, P베타, P감마를 세 근으로 한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알파, 베타, 감마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P분의 X가 새로운 근이 될 겁니다. P분의 X에 P알파, P베타, P감마를 집어넣으면 이게 F알파, F베타, F감마랑 똑같게 되죠. 이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얘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자,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 그게 이제 AX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방정식을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는 0. 그죠? 요거가 fx라고 해볼게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한다. 자, 그러면 fx분의 1은 어떻게 생겼죠? 자, 지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한다. 당연히 알파분의 1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알파가 되고요. 베타분의 1을 집어넣어도 베타, 감마분의 1을 집어넣어도 감마가 될 거니까 요 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fx분의 1은 0. fx분의 1은 0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fx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겠죠. 자, 그러면 x세제곱분의 a, x제곱분의 b, x분의 c, d는 0이 될 겁니다. 방정식의 모양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양쪽에 x의 세제곱을 곱한다면
이런 모양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명제는 이렇게 됩니다.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죠?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가 결론입니다. 암기상은 절대 아니고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네 번째. 자, 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요걸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다. 당연히 x-k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x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뭐 크게 특별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를 세 근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같은 곳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당연히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씌워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형태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전에 설명했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한 번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근의 합이 뭐였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n분의 an-1처럼 계산이 됐었고요. 자, 이제 왜 구조가 그렇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것은 an분의 아까 뭐였죠? an-2였죠. 모든 근의 곱은 뭐였죠? 마이너스 1의 n승 an분의 a0였습니다. 자, 요 n차 방정식의 형태는 자기가 직접 전개를 해서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돼도 적응이 되겠죠.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세 근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미리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6이고요. 요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4 플러스 12 답은 16이 되겠죠. 자, 이것도 통분을 해보면 바로 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2가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1 뭐 이것도 다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두 개씩 하면 저게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1이 돼서 모조리 다 더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11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얘를 세 근으로 한대요. 자, 그러면 저걸 세 근으로 하기 때문에 저거를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자, 저걸 세 근으로 하면 얘를 A, B, C 이렇게 보고 요거부터 다 더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볼게요. 얘는 4고 얘는 2, 3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합과 곱 이런 걸 다 만들어 봐야겠죠. 그럼 세 근의 합은 이렇게 돼서 답이 7이 되고요. 자, 이제 얘를 계산하면 두 개씩 곱해질 거니까 알파 플러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하겠죠.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산해주면 이제 그 식이 다 나오는 결과값만 볼게요.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가 되고 또 뭐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씩 있겠죠. 두 개씩.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는 2, 요 계산 2에다가 또 뭐 있죠?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3이 되겠네요. 자, 아까는 7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를 전부 다 곱할 겁니다. 그럼 A, B, C가 세 근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좀 전 해봤듯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고 플러스 1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도 세 개를 다 더하면 9, 10이 되겠네요. 10. 자,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놓고 볼게요. 합이 7이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13.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한 게 10. 자, 그러면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자, 최종적인 방정식은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세제곱. 자,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x제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게 13이니까 13x가 되고요. 세근의 곱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예제 6번.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세 근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물론 하나씩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했던 방식으로 얘네들을 하나씩 더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구해도 됩니다. 요거 구하고 세 개의 곱을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애초부터 쟤를 fx로 보겠습니다. 얘를 fx로 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얘의 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물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f, x분의 1은 0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면 알파분의 1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f알파가 0이 되죠. 베타분의 1을 넣어도 f베타가 0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암기사항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빠르면 합니다. 그냥. 자, 그래서 f의 x분의 1을 써볼 거예요. x분의 1은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갈 거니까 세제곱분의 6 제곱분의 5 x분의 2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이 방정식에 전체 x세제곱을 곱해주면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정식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구하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근각계수의 관계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런 구조로 계수들이 만들어진지 원리를 알아야 차수가 높아져도 똑같이 적용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